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손목 건초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우리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 있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자, 우리 몸이 아플 때, 염증이 있을 때 술 드셔본 적 있나요? 어떻게 되던가요? 더 나빠지죠. 손목 건초염이 있다면 한두 잔의 술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과로를 피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몸이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평소에 한 10이란 일을 했는데 15, 16 이래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몸이 뻑적지근하죠. 그런 상태, 손목 건초염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상태도 안 좋은데 손목 건초염 상태에서 과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 건초염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 있다면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짚고 일어나와 짚고 앉지 않는다. 짚고 일어나 짚고 앉는 동작은 바로 이 동작이에요. 손목 건초염으로 아픈데 이렇게 함으로써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부하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2차적인 손상도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짚고 일어나거나 짚고 앉는 동작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행주나 걸레 등을 비틀어 짜지 않는다. 행주나 걸레들 비틀어 짜는 동작은 자 보셔도 느끼실 거예요. 손목에 과도한 텐션, 압력이 가해지고요. 과부하 가해지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손목 건초염이 있다면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할 때는 손목 아대를 사용한다. 손목을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할 때는 손목 건초염은요, 외상으로도 생기지만 대부분은 과사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하면 더 나빠지겠죠. 손목 아대는 그런 상태에서 손목을 보호해주면서 힘을 좀 받게 해주거든요. 상당히 좋은 수단이지만 단점은 있어요. 손목아대를 장시간 착용하거나 2시간 이상 이런 자꾸 착용하게 되면 손목에 힘이 빠지다든가 굳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힘이 빠진다든가 구축 증상들이 생기는 느낌이 있을 때는 바로 한의사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착용 여부와 착용 시간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무조건 손목 아대가 편하다고 해서 장시간 무조건 사용할 때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곡이나 신전을 하지 않는다. 손목 건초염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좀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꺾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손목에 대한 또 다른 압력과 텐션, 과부를 하시기 때문에 2차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해서 굴곡, 신전 같은 걸 가급적 하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가급적 피한다. 손목 건초면 손목이 아파요. 그런 상태에서 막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과도한 손사용을 줄인다. 견우리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거든요. 보통 6대4, 7대3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율은 유지하는데 전체 사용량 60에 70으로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환자가 범하기 쉬운 누중, 잘못 중에 하나 뭐냐면 이쪽에 손목 건초염이 있어. 그럼 이쪽을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가 쓰겠죠? 얘만 쓰겠죠. 그러면 이쪽도 결국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량을 60에 70%로 줄이되 그 원래 쓰던 6대4나 7대3 비율은 그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홉 번째. 아픈 부위, 손목 건초염 부위에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전후로 해서 하루에 2, 3회 전후로 하면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아이스백은요, 통증이나 저림에 혈관 수축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핫팩은 혈액순환 목적으로 쓰시면 참 좋거든요. 혈관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백은 통증이나 저림 목적에, 핫팩은 혈액순환 목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손목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글쓰기를 피한다. 글쓰기는요, 생각보다도 손목에 상당한 텐션과 과부 압력을 구하는 가장 부하가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플 때는 특히 손목 건조증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글쓰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자, 손목건좀 치료하고 있어요. 또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괜찮나? 막 눌러보는 보고 이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누름 동작들은 그 부위에 대한 압력이나 텐션을 증가할 수 있어서 또 다른 2차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건초염으로 치료 중인 분이라면 아픈 부위를 자꾸 막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팔 통증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목건초염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 문제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자분들도 손목건초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한다면 치료 및 치료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건초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